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볼 왕은 태종인데요. 아까 배웠던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 직계제가 어떤 왕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용됐는지 봅시다. 태종, 바로 태조에서 태종이라는 왕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이에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태종은 누구였냐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 건국의 일조를 많이 한 이성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일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한테 왕위를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그런 정통에 따라서 된 왕은 정종이었어요. 근데 이방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힘을 가했는데 나부터 왕위를 안 준다고? 화나 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당연히 왕권이 셀 수밖에 없겠죠. 반란을 통해서 온 거니까. 왕권이 세고 신하들의 권리는 떨어졌어요. 아까 이럴 때는 어떤 형식의 정치 체계를 사용했다고 했죠. 이런 시대 때는 육조 직계제와 같은 정치 형식을 썼다고 했죠.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으면 왕에서 육조로 바로 실행하게 하는 육조 직계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세게 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사적인 병사라는 뜻인 사병을 폐지해요. 그리고 이때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해요. 호패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호패법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 있었던 왕은 세종인데요. 세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글을 창제한 왕이죠. 그리고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관리들과 엄청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들과 사이가 좋았다는 걸 봐서는 아까 말했던 정치 방식 중에 의정부 서사제를 썼겠죠.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세종이 대외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진에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김종서 장군이 행했고요. 외나라의 스시마를 정벌을 해요. 그 다음 볼 왕은 세조라는 왕이에요. 태정, 태세, 문, 단세. 이 사이에 문종, 단종이 있죠. 세조는 단종의 삼촌이었어요. 단종의 삼촌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단종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자기 왕을 너무 하고 싶어서 단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앞에 어떤 왕하고 비슷할까요? 앞에 태종이라는 왕하고 비슷하겠죠. 태종이라는 왕이랑 비슷하고, 그럼 태종이랑 비슷하게 왕권은 세게 했고 신하의 권리는 약해졌어요. 아까 말했듯이 육조 직계제를 썼겠죠. 의정부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게 육조 직계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 있었던 집현전과 유양소를 폐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시대부터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볼 왕은 성종인데요. 여기 조금 프린터가 이상하게 돼서 애매하죠. 여기 위에다가 성종이라고 적어주세요. 성종은 세조랑 다른 정치를 했어요. 성종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하고 어떤 식으로 비슷한지 볼게요.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를 했는데요.
홍문관은 집현전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봐서는 신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경연을 열어서, 경연은 뭐냐면요, 왕하고 신하들끼리 막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떻냐 하면 신하들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경연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이 시대도 그 정부 서사제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세조 시기부터 만들던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까 세조 시기에 세조를 따르는 무리인 훈구파가 생겨났었는데요. 이 훈구파에 대응을 해서 지방 세력이었던 사림을 등용하게 돼요. 그 다음 볼 거는 사화 발생인데요. 사화 발생기의 뜻이 뭐냐면 사림이 화를 입었다 라는 뜻이에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 라는 뜻이고, 이때 있었던 왕은 연산군이 있었고, 그 다음 중종, 그 다음 선조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세조 시기에 생긴 훈구파랑 지방 세력이었던 사림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연산군부터 볼게요. 연산군 시기에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세조를 비꼬는 글이었는데, 이거를 연산군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걸 쓴 사림들을 죽이는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갑자사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를 죽였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사건이에요. 갑자사화.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이 왕이 돼서 막 폭주를 해서 다 죽이고 하니까 신하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중종이라는 왕을, 중종반정이라고 하죠, 보통. 중종이라는 왕을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중종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향약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향약은 향촌, 그러니까 시골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촌 사회의 자치 교약을 의미해요. 이때도 사화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있었던 사화는 사화예요. 기묘한 사화여서 기묘사화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사실 기묘연에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풀립에 조광조라는 신하가 왕이 될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모함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풀립에 글씨가 새기지? 그리고 얘가 백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안 되겠어, 얘를 죽여야겠어 해서 조광조를 죽이게 돼요. 조광조가 건의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위훈삭제였는데요. 이거가 귀족들의 반대를 엄청 불러냈어요. 위훈 뭔지 아시죠? 찾아두셨으니까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중종 다음의 왕은 선조였어요. 선조 때부터 사림이 정식적으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 사림이 또 붕당, 또 당이 쪼개지게 돼요. 이렇게 쪼개진 거를 동인, 서인이라고 하고 계속 쪼개져요. 근데 이건 또 중요하지 않아요. 잘 출세되지 않아요. 그냥 서인이래. 사림이 집권을 했고 이 사림끼리 또 나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사화 발생기에서 붕당 정치기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양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양란을 봅시다. 양란 보시면 처음에 볼 거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배경을 봅시다. 임진왜란은 한국이 군역이 되게 문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막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군대를 대신 가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 소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일본이 왜 쳐들어왔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해요. 그럼 뭐야? 야, 전국 통일했다는 게 왜 침입하는데 이유가 되냐라고 하면 일본도 여러 가지 국가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했을 때 힘이 엄청 세지겠죠.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서 힘을 합치게 된다면 엄청 힘이 세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힘 세진 일본이 막 군역이 문란한 한국을 쳐들어오게 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명량과 노량해전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게 돼요. 이거는 지우세요.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명량과 노량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병, 의로운 병사라는 의미의 의병과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한 군대들도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하다가 휴전을 하게 되는데 휴전 후에 일본이 다시 침입하게 돼요. 이때 있었던 전쟁이 정유재란이에요. 어쨌든 전쟁은 끝이 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신분제가 동요하게 돼요. 엥? 전쟁이 끝났는데 왜 신분제가 동요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 돈이 부족해지겠죠. 돈이 부족해지고 돈을 채우기 위해서 신분을 파는 공명첩이나 납속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됐어요.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고 다른 이유들로 몰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금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이 다 끝나고 조선의 도자기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을 데려가서 일본의 도자기나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 이후에 있었던 왕을 볼게요. 그 이후에 있었던 왕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했는데요. 그럼 중립이면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 사이냐? 명나라랑 후금 사이를 중립 외교했어요. 왜냐면 일단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는 몰락하고 후금이 뜨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 때 명나라 편만 무조건 들 수 없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머리를 써서 중립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동법이 뭐냐면 공납, 곧 특산물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대신 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땅의 양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져서 귀족들의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진행을 했어요. 귀족들 반발이 컸다. 인조시대 때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일단 인조가 어떻게 왕이 됐냐 하면 광해군이 당연히 인기가 없었겠죠. 귀족들의 반발도 심했고, 야, 너 우리나라 도와줬던 명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간볼 수가 있냐? 너 화난다. 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보통 인조가 왕위에 오른 거를 인조 반정이라고 해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옵니다. 인조는 신하들의 뜻에 따라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하는 정책을 해요. 얘네 봐라, 우리 배척하네 하고 후금이 우리나라에게 형제 관계를 요구해요. 당연히 후금이 형이고 우리나라가 아우겠죠. 당연히 거부하죠. 거부해서 정묘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 사이에서 이번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것도 당연히 후금이 왕이고 우리나라가 신하겠죠. 당연히 형과 아우보다 더 수치스럽죠. 또 거부를 하게 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있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했다는 거고요. 결국 패하게 되면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맞게 됩니다. 이 호란을 겪고 우리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의정부의 권리가 비변사로 넘어가게 돼요. 비변사는 이전에도 있었던 시설이에요. 비변사는 어떤 시설이었냐면 다른 나라 침입 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입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가를 결정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지금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었으니까 다른 나라 침입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구가 권리가 당연히 세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오군영을 만들어요. 오군영은 뭐냐면 직업군인을 뜻해요. 그 다음 왕은 핵심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효종 때는 북벌론을 주장했고요. 북벌이라는 거는 밑쪽으로 가자는 얘기겠죠. 후금을 정벌하자.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원한이 많기에. 그리고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있었어요. 숙종 때는 황국이라고 해서 손바닥을 뒤집듯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숙종 때 안용복이 독도를 방어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때 시대 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이것도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안 봤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은 탕평정치기라고 했어요, 제가. 탕평정치기는 뭐냐? 탕탕평평. 공평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평하게. 이때 시대 때 왕은 2명의 왕밖에 없는데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영조 같은 경우는 군역법을 실시했어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포
한포를 내거나 아니면 요역을 안 나가는 대신에 요역이 뭐냐면 좀 글씨가 이상하네요. 요역은 뭐냐면 막 궁궐 같은 데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이에요. 백성들은 의무로 이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됐었고 이 요역을 안 하는 대신에 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군역법을 실시를 해요. 균역법. 그리고 이조 전량 인사권을 폐지를 해요. 이조 전량 인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붕당 정치기 때 이 직임만 얻으면은 끝나는 거야. 게임 끝. 예를 들면은 용마루 학교에서 교장이라는 권리를 얻으면 게임 끝이 되는 것처럼 여기 이 권리를 잡으면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폐지를 했을 때 폐지를 하는 게 맞겠죠. 향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원을 정리를 하고 신문고를 부활시킵니다. 백성들이 살기 좋게 이렇게 계속 싸우는 붕당을 없애기 위해서 애쓴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정조를 볼게요. 사실 이 사이에 사도세자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영조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신하들의 모함에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계속 모함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걔 나쁘다 하고 계속 걔 나쁘다 하다가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됩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요. 이걸 본 정조는 자신을 신하들 사이에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겠죠. 그래서 정조의 경호군이었던 장용령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조하면은 화성 건축이 유명하죠. 거중기를 사용해서 화성을 건축했고 초계 문신제라고 해서 똑똑한 문신 애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오타인데요. 이것도 제가 잘못 썼고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을 해요. 그리고 서울 차별을 줄였고 대전 통편이나 시내 통공을 만들어요. 다음 조선 말기를 볼게요. 조선 말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니까 더 힘내세요. 힘내세요. 조선 말기는 보통 세도 정치기라고 하는데요. 세도가 뭐냐 하면 외척을 의미해요. 외척 세력이 세진 게 바로 세도 정치기겠죠. 외척의 권력 기구 외척이 이것도 오타입니다. 외척이 권력 기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권력 기구에는 비변사나 훈련도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탄관 오르기가 급증하고 농민 수탈이 심해집니다. 이 틈에서 홍경래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뭔가 보면은 통일신라 말이랑 비슷하죠. 통일신라 말에 막 진골 귀족들이 싸우고 육두품은 쪘다 던져놓고 이런 상태랑 비슷하죠. 결국 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조선 멸망하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조선 멸망까진 아니고 조선이 난리법석이 되게 돼요. 그 다음 개화기는 다음 주부터 볼게요. 어때요? 온라인 수업 들을만 한가요?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겠다만 집중이 안 될 때는 잠깐 멈췄다가 좀 쉬다가 다시 틀고 공부 꼭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